반갑습니다. SH 종합영어 이상헌입니다. 시리즈 9 철학의 문제들 노벨 문학상 수상한 버트란트 러셀의 The Problems Philosophy 14강. 자, 오늘 어휘 총정리, 어휘 심화학습 58번 그룹입니다. 자, 그 중에서도 이 추측하다라는 뜻, 가정하다, 추측하다. 자, assume, suppose, presume, speculate, conjecture, guess, surmise, estimate. 자, 요거 한 번에 연습장에 쓰면서 공부를 해야 되겠죠? 그게 그 암기 효과나 그게 제일 크겠죠? 따로따로 공부하는 거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자, assume의 두 번째 어떤 역할이나 임무를 떠안다, 맡다, 책임지다. undertake, take on 이런 뜻입니다. take on이 뜻이 참 많은데 이제 어떤 것을 떠안다, 맡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assume, 역할이나 임무를 맡다, 책임지다, 떠안다. undertake, 밑에서 맡는 거죠. 그다음에 take on. 세 번째는 취하다, 차지하다. take over, seize, 차지하다, 점령하다 그런 거죠. 그리고 추측이라는 명사, guess, supposition, suppose에서 나온 supposition. 그리고 이제 supposition 이제 전제란 뜻도 되고 presumption, presume, presumption, conjecture, surmise. surmise는 동사도 되고 명사도 되는 거예요. surmise. speculate, speculation, estimation. 자, 이게 이제 명사고. 그다음에 전제라는 뜻으로 또 쓰이는 게 premise, premise. 자, 이거 꼭 알아야 됩니다. premise. 그다음에 presupposition. supposition도 전제인데 pre를 넣어서 이제 뜻을 더 분명하게 하는 거죠. supposition 또는 presupposition. proposition, propose, 제안하다 이런 뜻이잖아요. propose, 제안하다. propose, 그래서 명사 proposition, 이게 전제란 뜻도 됩니다. 그 대전제 그럴 땐 major를 붙여주는 거죠. a major premise, 대전제. a major premise, 그러면 대전제. 그럼 소전제는 minor를 이용해서 a minor premise. 수능 독해 지문은 학술적인 독해 지문이기 때문에 이러한 단어들이 자주 출제돼요. 그런 단어들이 들어있는 지문을 출제 교수님들이 선호한다 그 말이에요. 대학 들어가서 원서를 볼 때 이러한 개념들이 적혀 있는 단어들을 이제 적혀 있는 책들을 보게 되니까. 그래서 동사할 때는 이제 명사할 때는 premise, 명사할 때는 premise 이러지만 선생님이 이거 녹화 버튼을 안 누르고 진행을 한 거가 있는 것 같아서 여기 겹치더라도 이 명사부터 다시 설명을 할게요. 자, 추측이라는 명사 guess, suppose, supposition, 전제란 뜻도 되고 presume, presumption, presume, presumption, conjecture, surmise, speculation, estimation. 자, 그 다음에 전제라는 단어, 전제, premise. 자, 이거 꼭 암기하셔야 됩니다. premise. presupposition. supposition도 전제인데 pre를 넣어서 이제 의미를 좀 더 분명하게 한 거죠. presupposition, propose, 제안하다 이런 뜻이잖아요. proposition. 자, 이게 이제 또 전제란 뜻이고 대전제, 소전제, 영어로 어떻게 표현할까요? 대전제는 major를 붙이면 됩니다. a major premise, a major premise. 그 다음에 minor premise. 그리고 premise 그러면 동사가 됩니다. 전제로 말하다, 뭐 전제로 하다, 조건으로 하다, 어떤 전제를 딱 걸다 그럴 때 premise, 동사입니다. 자, 그 다음에 가설이라는 뜻, hypothesis. 복수는 hypothesis 이렇게 되는 거죠. SES. 단수는 hypothesis. 가설. 그리고 이제 뭐 가정이나 전제란 뜻도 되고 추측이란 뜻도 되고. 자, 가설을 검증하다. 우리 가설이란 단어보다는 이제 가설 검증 이런 게 쓰일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테스팅을 붙이는 거예요. hypothesis testing. 또는 가설을 검증하다라는 영작을 할 때 어떻게 된 거예요? examine을 붙여서 examine a hypothesis.
examiner hypothesis. 가설을 세우다. 자, 너무 자주 쓰이겠죠. 가설이란 단어만 알아서는 영작이 안 된단 말이에요. 또 독해가 빨리 안 되죠. hypothesize, hypothesize, make a hypothesis, hypothesis, make a hypothesis. 또는 set up을 써도 되고 set up a hypothesis. 자, 가설을 세우다 이럴 때는 이런 표현을 쓴다는 거야. hypothesize라고 해도 되고 make a hypothesis 또는 set up a hypothesis 이런 표현을 쓴다는 거. 자, 이런 것을 공부를 한 사람이면 이제 수능 독해 지문에 이런 문장이 팍 섞여 있을 때 독해 속도가 빨라지는 거죠. 자, 그의 가설이 검증되었다. 자, 이거 영작을 어떻게 할까요? His hypothesis was proved 또는 was verified. 유효한 것으로 증명되다 그 말이죠. Be verified, be proved. His hypothesis was proved 또는 his hypothesis was verified. 이해가시죠? 자, 해당 문장들을 한번 우리 연습해 봅시다. Analysts speculate that the stock market will recover by next month. 자, 증시 분석가들은 speculate, 예상한다 그 말이죠. 추측한다. 분석가들은 추측한다. 뭐라고 추측해요? The stock market will recover by next. 다음 달까지 주식 시장이 회복할 것이라고 추측한다 그 말이죠. speculate. analyst, analyze, analytic. 형용사 할 때는 analytic, analyze, analysis. 자, 액센트 변하는 걸 정확히 기억해야 되죠. 여러분이 수능 시험을 치러서 좋은 대학, 좋은 학과에 합격하는 것은 독해력으로 되는 것이지만 대학을 일단 다 합격을 하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의 여러분의 출세는 영어 발음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다음부터 독해력이 아니라 영어 발음이 멋있는 사람이 제일 높이 승진을 하는 거예요. 명심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이것 따로 저것 따로 하면은 하위권이겠죠. 즉 급하니까 우선 독해력을 먼저 하자. 그리고 뭐 대학 들어가서 발음 연습을 따로 하지 그런 게 아니라 성공하는 인생은 고등학교, 중학교 때부터 공부를 할 때 애당초 자기가 할 수 있는 선안에서의 발음 연습을 정확히 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등한시하고 그러면은 이미 엘리트가 될 자격은 없다는 얘기죠. 그 사람은 엘리트가 될 자격이 없다. 엘리트가 될 자격이 있는 사람은 중고등학교 때부터 그 태도가 그 애티튜드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널리스트 이걸 이렇게 연습을 하는 중고등학생과 그런 거 관계없이 그냥 단어뜻만 우선 외우고 발음은 나중에 대학교 와서 할 거야 그러면은 실제 인생에 그런 기회가 주어지질 않습니다. 그래서 대학에 입학할 때까지는 독해력이나 어휘력 이런 것으로 여러분의 인생이 승리가 주어지지만 대학에 합격하고 난 다음에는 독해력도 아니고 어휘력도 아니고 우선은 pronunciation, 발음이라는 거예요. 발음. 그리고 추가적으로 최고 인류 인재라는 걸 보이려면 이제 그 에세이를 쓸 수 있는 영장 능력이겠죠. 영장 능력은 이제 최고 인재를 가리는 그 포인트가 되거든요. 근데 그 전에 최고 인재라고 인정되기 전에 조직 내에서 승진을 하고 성공을 하고 비즈니스가 성공을 하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발음이 좋아야 됩니다. 명심하셔야 된다는 거. 자, 조금 전에 이 문장 혹시 이게 녹화를 안 눌렀나 걱정이 돼서 자, The university decided to undertake a major research project on climate change. 그 대학은 결정했다. 뭐 하기로? 떠안기로, 맡기로 major 큰 연구 프로젝트를 또는 주요한 또는 중요한 연구 프로젝트를 떠안기로 결정했다. 무엇에 관한? 기후 변화에 관한. 자, 그다음 He is willing to take on more responsibilities to prove his leadership. 그의 리더십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는 더 많은 의무를 떠안기로 떠맡으려고 한다. 기꺼이 못마하려고 한다. Be willing to, be ready to. 반대말은 be reluctant to. 자, 기꺼이 못마하려고 한다. 더 많은 책임을 떠안으려고 한다. 그 말이죠. 자, 해석되시죠? 다음 마지막 문장. You must seize the opportunity when it arises. 그것이 떠오를 때, arise는
자동사죠. rise하고 arise는 자동사. 지난 시간에 우리가 얘기를 했죠. 그리고 또 rouse와 arouse는 cause something to happen. 일어나게 만드는 타동사가 되는 거죠. arouse나 rouse는. 근데 rise나 arise는 자동사죠. 그것이 일어날 때, 그것이 자라날 때 너는 반드시 그 기회를 잡아야 된다. You must seize the opportunity when it arises. 자, 이해가시죠? 자, 단락시 같이 독해 연습을 해봅시다. 먼저 전체 문장을 읽어보겠습니다. 이 가운데 네모 박스 친 거는 그 양보절 문장 바꿔쓰기 패러프레이징 한 것을 선생님이 예로 연습하기 위해서 적어 놓은 겁니다. 이 박스는 이제 본문에 빨간 표시로 되어 있는 그 부분을 문장 바꿔쓰기 영장 연습을 한 거고. 자, 전체 문장 읽어보면 Among these surprising possibilities, doubts suggest that perhaps there is no table at all. Philosophy, if it cannot answer so many questions as we could wish, has at least the power of asking questions which increase the interest of the world and show the strangeness and wonder lying just below the surface, even in the commonest things of daily life. 자, 이게 놀랍게도 2번 문장이 하나의 문장이에요. 자, 해석을 해보면은 Among these surprising possibilities, doubts suggest that perhaps there is no table at all. 자, doubt, 의심은 제한한다. 아마도 테이블이라는 것이 전혀 존재하지 않을지도 모른다고 제안을 한다 그 말이에요. 의심이나 회의는 among these surprise, 이러한 그 놀라운 가능성들 중에서 2번 philosophy, 이 if 블라블라 그리고 has at least에서 has가 이 문장의 전체 동사인 것 같죠? 그리고 philosophy가 이 문장 전체의 주어 s인 것 같고요. Philosophy has at least the power of asking questions. 철학은 적어도 질문을 하는 힘을 가지고 있다. Questions. 어떤 question이냐면 which increase the interest of the world. 세상의 이익을 증가시키는 질문. 세상에 유익한 거겠죠. And show the strangeness and wonder. 자, 여기서 show는 어디에 걸리는 걸까요? show는 여기 increase하고 위상이 같은 거죠. Which increase, then which show the strangeness and wonder. 아주 신기함과 놀라움, 이상함과 놀라움을 보여주는. 근데 그것이 어디에 놓여 있어? Lying just below. 어디 밑에 놓여져 있어? 어디 밑에 놓여져 있냐면 the surface, even in the commonest things of daily. 우리 일상생활에서 가장 일반적인 거, 가장 보통의 것의 표면 밑에 숨어져 있는 일반적인 것이니까 우리는 생각 안 하고 지나칠 수도 있죠. 너무나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별 생각 없이 지나가는 것에 그 밑에 뭐가 놓여 있다? 이제 strangeness하고 원더가 놓여 있는 것을 보여주거나 또는 이 세상의 이익을 증가시키는 퀘스천. 어떤 퀘스천이야? 이 세상의 이너러스를 증가시키고 두 번째는 그 우리가 일상생활 중에 너무 가장 평범한 것에 밑에 깔려 있는 스트레인지니스하고 원더를 보여주는 그런 퀘스천. 그래서 퀘스천을 강조하는 거죠. 이 문장 자체에서는 그런 퀘스천을 보여주는 힘을 가지고 있다. 누가? 철학이. 이 철학이란 것이 비록 못이긴 하지만 적어도 이러한 질문을 하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다. 철학은 질문을 하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거. 적어도 at least the power of asking questions. 그죠? 근데 이제 여기 앞에 있는 이 빨간색 표시한 부분이 뭐냐? 양보절이 들어갔는데 if we cannot answer so many questions as we could wish. 우리가 희망할 수 있는 것만큼 그렇게 많은 질문에 대답을 할 수 있진 않겠지만 뭐 신이 있는가? 뭐 실제는 무엇인가? 뭐 예를 들면은 뭐 그런 모든 질문, 많은 질문을 다 대답은 할 수 없다 하더라도 그래서 if는 그러면 만약에가 아니라 even if의 얘기죠. even if. even if 또는 even though 비록 뭐일지라도 비록 우리가 희망하는 대로
그렇게 많은 질문에 대답을 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philosophy는 적어도 at least 뭘 가지고 있다? has the power of asking questions. 그리고 그 퀘스천이 뭐냐? 그 중요한 퀘스천은 어떠한 퀘스천이라고 밑에 또 수식을 하고 있죠. 이렇게 복잡하게 수식이 되어 있는 글이지만 굉장히 논리적이죠. 그래서 버트란드 러셀의 문제는 이렇게 우수하다는 거 잘 이해가셨죠? 자, 양보절 해석하면은 총정리해 봅시다. 자, 대표적인 게 이제 우리 as 양보절인데 as 양보절이 나왔을 때 이제 해석 잘해야 되죠? 그럼 이제 as가 나오고 as 그다음에 블라블라 앞에는 이제 형용사나 부사, 명사 이런 것들이 오는 거예요. 다음 예문을 보면은 though she was just 9-year-old girl, she was very brave. 이제 접속사 though를 이용해서 그냥 문장을 전체 주어 동사가 나타나게 또 비록 she was 그다음에 9-year-old 9-year-old에다 대시가 들어가면 이게 형용사 역할을 하면서 이거 자체가 형용사 역할을 하면서 이게 그 years 이렇게 복수로 하질 않는다고요. years로 하지 않는다. 이렇게 대시가 들어갈 때 9 years old잖아요. 원래는 how old are you? 그러면 I'm 9 years old.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지만 여기서 9 dash year dash old 이렇게 형용사를 만들 때는 이 s를 빼고 형용사를 만든다고요. 그녀는 매우 용감했다. 그래서 though인데 이제 그 분사 구문을 나타내면 though being a just 9-year-old girl, she was very brave 이렇게 해서 though를 넣어줘서 할 수도 있고 과감하게 접속사 though를 빼서 원칙적으로 이제 분사 구문만 써서 being a just 9-year-old girl 블라블라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이건 이제 분사 구문이 되는 거죠. 분사 구문. 지난 바로 직전 강의에서 얘기를 했는데 동명사 동명사가 뭘로 파악을 해야 된다? 이건 동명사는 명사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분사. 자, 분사는 지금처럼 이제 ing가 붙은 현재 분사가 있고 그 다음에 뭐 ed나 뭐 과거분사 pp가 붙은 이런 과거분사가 있는데 자, 그럼 분사는 뭘로? 특히나 ing가 됐을 때는 동명사랑 외형사랑 똑같단 말이에요. 외형이 똑같다. 근데 분사는 한마디로 뭐다? 이거는 형용사로 본다. 형용사로. 그럼 지금 우리가 지금 이 페이지에서 보고 있는 분사 구문은 뭐죠? 분사 구문? 분사 구문은 뭐 단어가 뭐 한 네다섯 개 이렇게 있어서 이렇게 콤마 찍고 분사 구문이 이렇게 쓰이는 거잖아요. 이러한 분사 구문은 이렇게 부사구를 이루죠. 그죠? 부사구를. 이 분사 구문은 구를 이룬단 말이에요. 구. 여러 개의 단어로 이루는데 근데 그 구가 성격이 부사구란 말이에요. 그래서 해석은 뭘로 들어간다? 때, 이유, 조건, 양보. 때, 이유, 조건, 양보. 그렇죠? 그래서 이 분사는 형용사이기 때문에 명사나 뭐 형용사나 수사 이런 것을 앞에서나 뒤에서 수식을 하기도 하고 왜냐? 뭐기 때문에? 형용사이기 때문에 분사는 뭐기 때문에? 형용사이기 때문에 또는 분사이기 때문에 형용사이기 때문에 분사는 어떤 역할을 하는 거예요? 문장에서 SVC 이 형식 문장에서 주격 보호 역할을 하거나 SVOOC O 형식 문장에서 목적격 보호 역할을 하는 거죠. 주격 보호나 목적격 보호는 이제 우리 형용사가 할 수 있는 역할이잖아요. 근데 이제 자 분사구문 뭐다? 분사는 뭐다? 분사는 형용사다. 형용사니까 명사나 뭐 대명사 앞뒤에서 수식하는 역할을 할 것이고, 그쵸? 그쵸? 여기 하나고 두 번째 뭐예요? 그 주격 보호나 또는 목적격 보호로 쓰이는 형용사가 된다는 거죠. 이 형식이나 O 형식 문장에서 SC나 OC가 되면서 형용사 역할을 한다는 거죠. 종합하면 분사는 뭐다? 분사는 형용사다. 동명사는 뭐예요? 동명사는 그냥 명사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동명사는 명사다. 그럼 투부정사는 뭐야? 투부정사는 그냥 그 세 가지 용법 있잖아요. 명사, 형용사적, 부사적 용법. 그냥 그 세 가지가 이제 세 가지를 이용해서 그 문장을 형성을 하는 역할을 한다 그 말이에요. 투부정사는 세 가지 용법 그대로 세 가지의 기능을 다하는 거예요. 세 가지 기능을 다하면서 그러니까 투부정사가 우리 장기 둘 때 그 투부정사는
아까 그 명사나 형용사나 뭐 부사나 이거 다 된 세 가지가 다 된다 그랬잖아요. 그 세 가지 용법 공부한 대로 이 세 가지 기능을 하면서 얘는 기능이 아주 원활한 거예요. 투부정사는 장기에서 이 차와 같은 거예요. 차. 장기 여학생들은 장기 들 줄 아나? 그 차. 이해하겠죠? 그러면 동명사나 분사는 어떤 포나 그 마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포나 대포나 마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정리한 건 뭐다? 분사는 형용사다. 동명사는 뭐다? 그래서 후부정사는 우리가 그 중학교 때부터 문법 배우고 초등학교 때 배우는데 투부정사는 명사적 용법, 형용사적 용법, 부사적 용법 이 세 가지로 나뉘어서 이 세 가지 기능을 분명하게 따로따로 해요. 그래서 얘는 아주 그 문장을 만들어내는 데서 아주 기능이 강해요. 그래서 장기에서 뭐와 같다? 투부정사는 차의 역할과 같다. 차가 이게 아주 힘이 파워풀하잖아요, 역할이. 그리고 그러면은 동명사 제룬두. 제룬두는 어떻다? 동명사는 이거는 명사라는 거. 동명사는 명사라는 거. 알겠죠? 그러면 분사 ing로 된 현재 분사가 있고 ed가 붙은 과거 분사나 또는 불규칙과나 pp가 있는데 과거 분사, 현재 분사. 얘네는 뭐다? 얘를 형용사 어드젝티브로 봐야지 이제 우리가 문장 해석을 할 때 하는 그 실제로 우리가 문장 해석을 하면서 이것을 경험을 할 수 있어요. 총체적으로 이렇구나 결론이. 그리고 분사 구문이라는 건 따로 한다 그랬죠. 분사 구문. 단어 뭐 대여섯 개 이렇게 해서 이 역할하는 얘는 구를 이루거든요. 분사 구문이 어떤 구를 이뤄 구. 근데 이게 무슨 구다? 부사구다. 그러니까 분사 구문은 부사구 역할, 부사 역할을 하는 거예요. 부사구기 때문에. 때, 이유, 조건, 양보, 부대 상황을 해석하면서. 이해하시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 as she was. 자, 양보구문 as로 만들어진 양보구문이 나왔네요. 여기 이제 어떤 명사가 왔어요. just 9-year-old girl. 소녀라는 명사가 왔어요. 얘는 형용사고, 어떤 소녀인지 이제 수식한 형용사고. 소녀, as she was. 그녀가 소녀였지만, 근데 이제 9살 먹은 소녀 이런 뜻이죠. She was very brave. 자, 이것이 as가 사용된 대표적인 그 양보 구문이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as 양보절에서 보호가 명사일 경우에는 just 9year 또는 더 just 어나 더는 생략한다까지 알면은 좀 이렇게 그 고급 어법 그 지식을 알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걸 despite로 설명한 문장이니까 even though, although, in spite of, while, notwithstanding. 자, 이런 표현으로 문장을 바꿔 썼단 말이에요. Despite her being only 9-year-old girl. 그 despite being은 여기 despite 전치사와 같은 것에 목적어로 쓰였으니까 이 being은 뭐예요? being은 뭐예요? 명사이니까 이건 동명사인 거예요. 동명사. 이건 동명사지 여기서 being은 분사가 아니라는 거죠. 왜 분사가 아니에요? 분사는 형용사라 그랬지. 분사는 형용사란 말이야. 동명사는 명사고, 그래서 despite는 전치사처럼 쓰이는 어휘이기 때문에 이 being을 바로 목적어로 취하는 거거든. 그래서 despite her being only 9-year-old girl, she displayed a great bravery. Even though she was just 9-year-old, her courage was remarkable. 그녀의 용기는 놀라운 것이었다. remarkable. Although she was merely only a 9-year-old, her bravery was unbelievable. 믿을 수 없는 remarkable, unbelievable. 자, 그 영작하는 사람에 따라서 여기 사소하게 차이가 있겠죠? 자, 그다음 in spite of, despite랑 같은 거죠. her young age, 그녀의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exhibit, 보여주었다, show의 뜻이죠. demonstrate, show, exhibit, exhibition 그럼 뭐예요? exhibition은 전시회. 근데 동사일 땐 exhibit. She exhibited incredible bravery. 믿을 수 없는 그런 용기를 보여주었다. exhibition, 전시회. While she was just 9-year-old girl, her fearlessness, 두려움 없음은 was evident. 명백했다, 분명했다, 강했다 그 말이죠. Her fearlessness was evident.
분명했다, 두드러졌다. notwithstanding her age 또는 이거 순서 바꿔서 her age notwithstanding이라고 써도 맞아요. She showed remarkable bravery as a 9-year-old. Although she was but a 9-year-old girl, she demonstrated immense. 지난 시간에는 best 나왔죠. immense, huge, best, enormous, gigantic, immense, best, huge, gigantic. 자이언트 거인이란 뜻이죠. 자, 다음 문장을 통해서 또 우리 또 양보 공부합시다. 당신이 아무리 많이 배웠다라 하더라도 당신은 겸손해야 된다. You are to be modest. 비트용법. 예의 가운. 예의 가운. 예의라는 아이가 입은 가운. 예의. 예정, 의무, 의도, 가능, 운명. 그쵸? 예의 가운 중에서 유아 의무 정도로 보면 당신은 modest. 겸손해야만 된다. much learned as 양보전에 나서 as you are. 그 다음에 여기 형용사가 있네요. learned, 배운, 지식인, 식자인. learned as you are. 네가 배웠다 하더라도 근데 much learned에서 이제 much를 부사를 넣어서 강조한 거죠. very learned의 의미죠. much learned as you are. You are to be modest. 그다음에 however를 이용해서 문장을 쓸 수도 있고 no matter how로 풀어쓸 수도 있고 despite 그다음에 이제 prevent from 그다음에 even if 이런 표현으로 자 however learned you may be. 네가 아무리 많이 배웠다 할지라도 you are to be modest. No matter how learned you are, you should remain. 뭐뭐한 상태여야 된다. 뭐뭐한 상태를 유지해야 된다. You should remain humble. humble, modest. 그다음에 despite your great learning. 너의 많은 학식에도 불구하고 it's important to stay modest. stay modest한 상태에 있는 거 중요하다. being well educated. 잘 배웠다고 하는 것, shouldn't print, 이게 주어로 쓰였거든, 주어 S로. 주어 S니까 being은 뭐예요? 분사가 아니고 뭐다? 동명사인 거죠. 동명사. 주어니까 명사여야 되잖아. 동명사는 그냥 명사다. 분사는 형용사다. 이렇게 본다 그러죠. 분사 구문은 그 구가 부사구를 이룬다. 때유 조건 양보 부대상학 이렇게 해석하는 거고. 잘 이해하시겠죠? 그 다음에 shouldn't prevent you from being, prevent A from B. 뭐뭐 하여금 뭐뭐 못하게 하다 그 말이죠. 너로 하여금 빅 마리스타는 거로 막지 못한 막을 수는 없다. Your level of learning. 너의 배움의 수준은 shouldn't hinder. 방해하다 그 말이죠. prevent처럼 your humility. 너의 겸손을 방해하면 안 된다. Even if you possess. 소유하다. extensive. 깊은 강도 높은 깊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humility is still required. 겸손은 여전히 요구된다 그 말이죠. Humility is still required. Modesty is expected from you. 겸손함이 너로부터 요구된다. 무엇에 관계없이 regardless of 너의 배움의 수준에 관계없이 regardless of your level of learning. 자, your learning should not 예외로 예외시켜주다 그 말이거든요. 어떤 의무나 이런 것을 exempt you from being humble. 겸손함으로부터 너를 면제시켜주면 안 된다. exempt somebody from 누구누구를 어디로부터 면제시키다 뭐 병역의 의무를 면제시킨다거나 어떤 의무 같은 걸 배제시켜 주는 거, 예외해 주는 거, 빼주는 거. exempt you from being humble. 겸손해지는 것부터 너를 예외를 해줄 수 없다, 면제시켜 줄 수 없다 말이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굉장히 뜻깊은 중요한 양보 구문 총정리를 했습니다. 자, 오늘 강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